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2년 동안에 50% 가까이 증시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기술주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 IT 업종에 65% 투자하자. 자, 이번에는 이제 주식 투자, 아까 가장 주식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왜 이게 중요한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시대로 가게 되면 미국의 PER이 23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PC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2.6%대, 2.5%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미 2, 3%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11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현재 2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이 뭐 적어도 2년이고 길면 5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상승폭은 적어도 73%고 많이 오르면 123%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또 말씀을 드리지만 2년 내지 3년 정도는 더 올라가고 그 오름의 폭이 암만 못해도 뭐 40%는 될 거다.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르려면은 사실은 펀더멘탈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펀더멘탈은 정부의 펀더멘탈이 아닙니다. 민간 펀더멘탈입니다. 네, 민간이 뭐가 있죠? 당연히 기업과 가게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실까요? 이게 기업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 터졌을 때, 그리고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코로나 때, 자, 보시면은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기업들, non-financial, 그러니까 금융주를 제외한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예, 최저. 코로나 때는 진짜 최저였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너무나 낮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겁니다. 또 가계를 보시죠. 예, 가계에 지금 당연히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7% 뚫고 가고 막 8%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때 보시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안 왔어요.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5년 이상 경기 침체 안 왔죠.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요 밑에 보시면 가계 부채 비율이 65에서 7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요 때는 금리가 요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빵 터져버렸어요. 왜? 가계 부채 비율이 100%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냐? 요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입니다. 요것보다 살짝 높은 거.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하죠. 기업의 부채 비율은 역대 최저. 가계의 부채 비율은 역대 최저는 아니지만 70%밖에 안 된다. 왜 터질까요? 안 터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사야 된다. 예. 왜? 이게 정확한 답인데요. 앞으로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금리를 내려줄 거다. 언제? 올해 6월, 좀 지연되면 7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박살,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급등.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만약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은 코로나를 제외한 숫자로 보면 이 하늘색 선인데 마이너스 30% 가요. 1년, 2년 안에 오면은.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 2년 동안에. 그러면 50% 오릅니다. 완전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경기 침체가 안 오느냐 오느냐로 결정하셔야 된다. 완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2년 동안에 50% 가까이 증시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경기 침체의 강도를, 아니면 시기를 판단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주식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식 안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최근 보시면은 중국 주식도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확연하게 누가 글로벌 경제의 슈퍼파워냐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이 계속 중국 수출을 못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게 영향이 안 미쳐지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통계였냐면, 세계의 월드 슈퍼파워,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다. 어디냐? 한국, 일본,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 브라질, 인도. 자, 이런 국가들이고요. 또 보시면은 중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가 러시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 예, 유럽 국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좀 확연히 갈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는 중국이 수출을 안 하겠지만 유럽 쪽으로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인도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중국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가격을 인하해 가면서.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중국은 3년 내지 5년 안에 금융위기 등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즉 지금부터 약 한 뭐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시장이 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왜? 엄청나게 유동성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이런 정부와 관련돼 있는 IT 기업들이라든지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고 있다. 예,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렇게 이런 국가들한테 수출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그 상승 모멘텀을 잘 이용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중국의 도시화의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훅 빠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글로벌 트레이드로 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피크 쳤어요. 더블탑 쳤습니다.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이제 미국이 더 압력을 넣겠죠.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수가 버텨줘야 되고, 내수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 population, 즉, 인구의 구조가 중요하겠죠.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걱정스럽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부채 비율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자, 이걸 보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돈 풀잖아요. 금리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글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 이렇게 바닥 찍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고점 있죠. 3,400. 이 정도까지 가면 끝이 아닐까 정도. 그래도 그렇게 보면 50%는 오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닥이 2,600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저희는 생각하고면서 보고 있습니다. 50%도 아니겠네. 한 40% 정도 오르겠다. 예. 자, 마찬가지 심천지수도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뚫고 올라가면 요 고점, 2200포인트 정도. 예. 그러니까 뭐 한 50%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고 요때 잘 빠져나오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을 장기적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네. 장기적인 포인트는 그렇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둘 다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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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사실 뭐 파트 4, 파트 5가 있는데 뭘 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죠. 이거는 뭐 지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네. 뭐 업종,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에 얘기했었을 때보다 더 많이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기술주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 IT 업종에 65% 투자하자. 전체 포트의 3분의 2입니다. 굉장히 높은 집중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요, 지금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부터 약 12개월 동안에 굉장히 초과 수익률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업종은 그 금리 인하 시기를 좀 잘 보면서 비중을 늘리자.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지수로서 얘기를 하자면, 요거 보고 있으면은 워런 버핏님께서의 투자 스타일을 사람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실 수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워런 버핏님의 그 벅셔 해서웨이가 닷컴법을 붕괴됐었을 때 네. 엄청난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그죠?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앞으로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러셀 1000이라고 해서 미국의 1위부터 1000위까지의 기업들입니다. 네. 보시면, 러셀 1000에도 growth라는 게 있고요.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장과 가치를 나눠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의 가격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2020년, 또 여기가 2022년, 여기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트리플 탑 아니냐? 이렇게들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아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매력도를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 들여다 봅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아까 그 보시면은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비싸요.
PER로 계산하시면 보시면 25배고요. 15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25배면 네. 가치가 15배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1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1.4, 1.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비싸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이익 증가율. 거의 이익 증가율이 없고요. 20%나 되고요. 내년으로 따지면 12%고요. 16%입니다. 또 그 후년으로 따지면 7.5%고 12%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훨씬 높아요. 방송 많이 찍으셨잖아요. PER이 중요하냐, PEG가 중요하냐, 그죠? 그러니까 PER 나누기 이익 네. 증가율. 이거는 여전히 성장주가 훨씬 매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42%예요. 49%예요. 거의 뭐 4, 50%대예요. 자, 보시죠. 15%대. 그러면 거의 2배 반. 그러니 상대적인 매력도가 저희의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러셀 1000 성장이 상승 여력 vs 가치의 상승 여력. 너무 차이 나죠. 네. 예,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아까 보였던 그 차트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성장이냐 가치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요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다. 네. 자, 우리가 지금 IT 업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이클과 AI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비교를 많이 하고 제일 먼저 비교를 했었냐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요 두 개가 같이 맞물려야 돼요. 과거 보시면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게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에요. 쭉 빠지죠. 2%대로. 반면에 생산성이 쭉 올라가죠. 거의 4%대까지. 요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계속 장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9년이 엄청나게 큰 장이었잖아요. 2000년 3월에 빵 터지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시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빵 터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보시면 요때부터. 2023년 1, 4분기. 바닥을 잡은 게 언제죠? 2022년 4, 4분기. 비슷한 타이밍이죠. 그러면서부터 쭉 빠집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은. 반면에 생산성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 2.6%에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 숫자가 나오는 한은 요런 장이 나올 거라는 거죠. 요때처럼 98년, 99년, 2000년. 자, 이때의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IBM,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매출 증가율에서 나옵니다. 숫자들 보세요. 예. 엄청나죠. 예. IBM은 아니었죠. 요런 회사들이 완전히 날아갔죠. 예.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종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이 네. 예. 그때는 빅테크 뭐 오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숫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매출 증가율이 높으면 돼요. 매출 증가율이 낮으면은 안 들고 있으면 돼요.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AI의 효과라는 것이 사실 GDP의 성장률을 높여주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회사만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생산성 지표를 뭘로 계산하냐면 매출 나누기 인건비로 계산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출은 엄청나게 느는데 인건비는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의 효과는요. 그 생산성의 향상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로서는 뭐 거의 미국 GDP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로 보면은 이 생산성 향상 부분이 고용시장 비중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 자, 보십시오. 이때가 95년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어요. 95년 2월입니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성이 별로 안 올라가죠. 예, 이렇게 옆으로 여기로 계산하면 거의 옆으로 기죠. 그러다가 마지막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훅. 왜? 인터넷 때문에. 그리고 연간 복리로 2.4% 상승합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는 계속 빠져요. 요 비슷한 모습이죠, 여기. 그리고 요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제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들어와서. 네. 근데 보시면은 작년 어디부터? 2분기부터 3, 4분기부터 완전히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는 2.7입니다. 요 숫자보다 높아요. 네. 언제부터? 작년 4, 4분기부터.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6년짜리입니다. 6년짜리. 그럼 이제 1년? 아직 얼마나 남았을지 모른단 말이죠. 물론 캐시우드님은 좀 과하게 얘기하세요. 요거에 이제 캐시우드님의 자료인데요. AI 플러스 뭐 이런 거 가지고 요게 이제 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요렇게 될 거다. 근데 어디죠? 2000년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뭐 거의 3배죠. 네. 그러니까 자꾸 GDP 성장률 막 8%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요 추세 있죠. 3%대. 네. 요 추세로 복귀를 할 것 같긴 해요. 지금은 2% 시대였지만.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은 이 AI 관련된 쪽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일한다는 미켄지. 미켄지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작년에는 AI 때문에 GDP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갔다면 작년 얼마나 GDP 성장률이었죠? 2.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성 향상 AI 때문에 1%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빼면 1.5%. 딱 이해가 가죠. 그게 이걸 이끌어갔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30년까지는 얼마나? 16%. 그러면 2024, 5, 6, 7, 8, 9, 10. 예. 뭐 아무튼 7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매년 2.2%잖아요. 더 해줘야지. 그럼 GDP 성장률이 1%라고 치면 3%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다 나오냐? 생산성 향상 AI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업종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반도체가 이때는 1.5년 오르고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1년 빠지고요. 1.5년 오르고요. 1년 빠지고요. 나머지 1.5년 확 올라요. 근데 어쨌든 요 왔다 갔다 하면서 확 오르는 요 구간을 계산을 하면 복리 수익률이 53%가 나오고요. 요 기간이 거의 6년입니다. 그리고 1170% 올라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좀 생산성의 향상 부분이 좀 낮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런 변동성이 없었어요. 확 오르고요. 2년 반 넘게 오르고요. 그리고 요 1년도 아니죠. 쉬고요.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이죠. 그리고 쫙 또 올라요. 2년 반. 요 구간이 또 몇 년이죠? 거의 7년입니다. 요때 연복리 24%에 총 350% 상승입니다. 이건 좀 낮은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요 모바일 인터넷 상반부 말고 후반부 보시면은 2016년부터 여기까지예요. 점점 차트가 어떻게 되죠? 오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빠지는 기간은 짧아져요. 네. 그죠? 2년 반 넘게 상승하고 요 빠진 거는 10개월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폭등. 물론 코로나도 빠진 기간으로 따지면 뭐 한 3개월밖에 안 되죠. 폭등. 그리고 요거는 복리가 33%고요. 637%나 올랐어요. AI가 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아까 생산성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 했죠? 작년. 그럼 작년 요 때부터 바닥으로 잡자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냐? 150% 상승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1년 반. 그러면 2년 반. 앞으로 1년 동안에 얼마 더 올지 모르는 거지. 중간에 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회죠.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에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총 올라가는 폭이 637%가 될지 350%가 될지 1170%가 될지 제가 볼 땐 이쪽에 더 가깝다는 거죠. 생산성 높이를 보면.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에 대한 집중도가 지금은 약해지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 얘기할 때도 한국과 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AI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은 인프라를 깔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AI 인프라.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게 지금 AI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막 엄청나게 짓고 있다. 북극에 짓고 있다. 뭐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중요하다더라. 뭐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다더라. 뭐 별의별 얘기 나오면서 자꾸 테마가 나오고 있죠. 네. 어쨌든 이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시스코 시스템즈. 이게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어요. 이 회사가 보시면은 800% 오릅니다. 그리고 조정받아요. 50% 정도. 그리고 또다시 700% 올라요. 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오르냐면 4000% 오릅니다. 40배. 자, 이거를 엔비디아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거나 뭐 엣지 디바이스 연결되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 요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게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신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000 근처에 오니까 앞으로 닷컴 버블의 재현이 일어난다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2,000불, 3,000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40까지 간다고 치고 지금은 15다. 예, 뭐 45까지 간다고 치고 지금 15다. 그러면 대충 100%, 200% 상승할 수 있다. 그럼 1,000불에서 2,000불, 3,000불도 갈 수 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매출 상승률이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투자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계속 매수입니다. 근데 올해의 컨센서스가요. 엔비디아가 이익 증가율이 100%.
내년 2025년이 이익 증가율이 20%.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 이럴 때는 뭐 상승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넷 때 99년에서 2000년 보시면 98년부터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도 매출 증가율이 들어오니까 막 오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AI 사이클의 고점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고점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도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AI 사이클이 어쨌든 뭐 계산을 해보면 과거의 평균 이런 그 버블이 나왔었을 때의 고점과 비교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이게 차이나 버블이고요. 이게 아크 버블이고요. 이게 비트코인 버블인데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팡이나 대형 기술주들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요 정도 있다. 30%에서 70%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봐왔고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 SMCI 같은 종목.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이만큼 더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작은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과거의 평균치로 보시면은 인터넷 사이클 때는 생산성 연평균 상승률이 2.34% 나오면서 S&P 500이 연평균 18% 상승했고 나스닥이 40%.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대형 기술주가 이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비슷한 모습으로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S&P 500이 15%, 나스닥 100이 2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갈지 모른다,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도를 여전히 이 AI 관련 쪽, IT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